오랜 정치적 경륜과 또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께 정치를 정말 냉정하게 분석해 주실 한반도 평화재단 한화갑 총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정동영 전 장관 출마, 본인을 좀 이따가 직접 연결을 해볼 텐데,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를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같은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서 대표님께서. 글쎄요, 저는 제가 출마를 권유한 적도 없고 당연히 그러시겠죠. 상의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저는 정동영 전 의원이 결정을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십니까? 정치의 변화를 갈망하는 것은 비단 이 전라도에서 신당 태동을 바라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전 국민이 현재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올 수 있는 그 계기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야당이 심판을 받고 여당에 대해서 강력한 대안 세력 태동을 예고함으로써 앞으로 이 한국 정치 발전에 보탬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정동영 전 장관이 얘기했던 야당 심판론, 그리고 지금 현대의 야당은 여당의 이중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까 아침에 저 YTN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민정당 시절에 민한당이 이중대였었다. 근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하는 짓을 보면 비슷하다는 논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럼 대표님? 저는 그런 면에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의 민한당하고는 닮습니다. 과거의 민한당은 이중대고 창당부터 전두환 정권이 만들어낸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여당하고 대립하고 말이죠. 또 그리고 이 충성스러운 야당의 자세를 안 가져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런 이중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야당이 바꿔져야 된다 하는 것은 야당이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친노의 입장에서 친노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볼 때 그래요. 그리고 이 정동영 전 의원이나 천정배 전 의원이 과거에 당을 깨고 나가고 말이죠. 그랬잖아요. 열린우리당 만들고 또 탈당하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흠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좀 미안하지만은 이인재 의원은 지금 9번 당을 바꿨어도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최고위원. 최고위원이. 유권자가 판가름할 일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야당에서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안 받고 나가면 분열이라 하는데, 그럼 새정치민주당이 말이죠. 선거 때마다 그 당에서만 공천을 내도록 무슨 법적 이 특권을 가졌습니까? 특허라도 내놓은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피선거권이 있으면 모든 선거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이 지역구를 버렸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제가 옹호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국회의원은요, 대한민국 어디서 입후보해도 다 합법적입니다. 그게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선거구, 이번에는 이 선거구에 당선될 수 있는 것이고 요다음에는 저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흠결처럼 얘기한 것은 선거에 이길 자신은 없으니까 비난하기 위한 비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충성스러운 야당이 되며 생산적인 야당이 되며 정권 교체를 바라보는 야당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야당은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익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익을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정당의 이익이라는 건 선거에서 이기는 거고 선거에서 이기려면 지지 기반은 이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냐 하면
공무원 노조 연금 개혁 문제에 있어서 지금 실무기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예. 여야가 부딪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활동 시한을 예, 언제까지 할 예, 것인가. 또 하나는 뭐냐면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에 국회의원이 들어가야 된다. 예.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국회의원 빼자.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예, 예. 이거를 두고서 분석하는 분들 중에 일부는 이게 결국은 공무원 노조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 기반인데 실무기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껄끄러운 상황이 예. 될까봐 예. 그런 것 아니냐라는 예.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국회에서 말이죠. 여야 간의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을 유도해야 되는 건데 예. 예, 국회의원이 안 들어간다 그 얘기는 결국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 안 지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이 권리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결국 여야 타협해가지고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법으로서 이제 공무원 연금 그걸 규제하는 건데 예. 그걸 우리는 가만히 있으니까 여당하고 말이요 이 공무원 노조가 해라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이 정치에 대해서 이 책임을 안 지겠다 이 말인데 그런 정당이 무슨 국회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예. 예, 어려운 문제일수록 국회에 들어가서 이걸 풀어내므로써 국민들한테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풀어냈소 말이야. 이것이 이 국민을 위한 결정 아니요. 이렇게 이런 문제 가지고 이 자기 공을 자랑할 수 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28일까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가 그거 안 되니까 무슨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가 이제는 말이야 기한조차 설정 안 하겠다 이건데 그건 야당의 입장에서는 4월 29일 이 보궐선거를 놔두고 공무원하고 등겨버리면은 그 표례도 얻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충성스러운 야당이 아닙니다. 설사 욕을 먹더라도 여야가 같이 먹은 거니까 이건 국가 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으면 같이 욕 먹어야죠. 이것이 애국적인 야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공무원 노조하고 말이야 여당하고 대화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주 무책임한 것이고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그건 자격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어쨌든 그 선거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로 예를 들면 관악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리고 천정배 전 장관의 출마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에는 광주야 뭐 최소한 본전직이 되는 거고 관악을 같은 경우에도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주장은 사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뭐랄까 해당 행위를 한다든지 무슨 분열을 시킨다든지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자신 없으면 후보 내지 말아야죠. 당당한 이길 자신 해야 되고 여당에서는 어부지리를 바라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러나 항상 그런 기회가 오는 건 아닙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 광주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천정배 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광주 시민들이 그런 기구를 만들더라고요. 4월 8일 날 그게 결성식을 한다는데 예. 호남 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 주권 포럼을 발족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요 이 선거 운동에 개입할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지금 듣기로는 현재 무소속이십니까? 예, 이 관악에서도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못 찾고 그저 이 요식행위로서 그냥 여당 아니면 야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다가 정동영 전 의원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하니까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젠 투표할 곳이 생겼구나. 예,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아마 관악을도 상당한 앞으로 변화가 야기된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4.29 선거가 광주 서구하고 관악을에서 이제 이 야당이 지금 제1야당이 패하고 나면은요 앞으로 이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호남과 이 중앙에서 신당 창당의 길로 내치달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결국은 만일 이건 가정입니다만 관악을과 광주 서구을에서 정동영, 천정배 두 전 장관이 당선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가정입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굉장히 흔들릴 것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호남 출신 정치인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우리나라 야당은 전통적으로 호남에서의 뿌리를 가지고 야당의 정통성을 가져온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근데 호남 선거에서 만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진다라고 그랬을 때에는 네. 야당으로서의 정통성에 이 엄청난 흠집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야당으로서의 정통성을 여기서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예. 정치를 제대로 했으면 정통성도 플러스가 되고 국민의 지지도 플러스가 됐겠죠. 그런데 정당으로서의 재구실을 못했기 때문에 이 정당 가지고 안 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 정통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말입니다. 예. 우리 야당사 또 여당사를 보면은 말입니다. 정당이 오래 간 적이 없어요. 예. 나눠졌다 또 합쳐졌다 나눠졌다 합쳐졌다 이거 반복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당은 이 정통성을 연이어 찾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정통성이 2, 3년밖에 안 되는 정당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겨우 1년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정통성을 잘하면은 모르지만은 잘못하는데 그 정통성 붙들고 손해 보면서 거기다 계속 투표할 겁니까? 이 바다에 배가 지금 침몰해 가고 있는데 그 정통성을 지킨다고 그 배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같이 수장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배를 버리고 말이죠. 나와서 새 배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또 항해를 해야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표의 이 대선 주자 지지도는 12주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예, 있거든요. 예. 이 현상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요. 예.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현상입니다. 예. 지금 선거 끝나고요. 이제 신당 나오고요. 예. 이 야당의 축은 역시 호남세입니다. 호남세가 뭉쳐봐요. 문재인 의원이 어디 가서 펴달라고 할 겁니까? 예.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1등 간다고 2년 후, 3년 후 선거가 계속 1등 간다는 보장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예, 제가 예. 누가 잘 되고 못 되기를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당연하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저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일부 온건파 의원들 중에서 호남 의원들, 특히 호남 의원들은 호남 신당론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예, 같아요. 선거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요 곧 네. 나타나요. 예, 예, 그러면 요 다음에 당선된 것이 목적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들은. 예. 그런데 어디에 유리하냐? 지금 새로 뜨는 이 호남세에 편승하는 것이 유리하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 국민들로부터 지지가 떨어져가는 친노를 붙은 것이 유리하냐? 이건 명약 관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오게 돼 있는 것이고 이번에 광주 서구의 그 유권자와 예. 관악의 유권자들이 한국 정치를 변혁시키는 말이죠. 중요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른 게 아니라 새누리당 얘기인데요. 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제 이 재보선 지역을 당연히 방문을 하겠죠. 새누리당도 지금 이제 막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특정 새누리당 후보 이름 딴 특별법을 나중에 이제 당선인 좀 만들어주겠다. 이거는 조금 그건 선거 앞두고요. 예. 표업기에서 한 얘기고요. 예. 표업기에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래도요. 그리고요, 이 여당도 많이 변했잖아요. 예. 영남에서 지지받아 했지만은 친이가 공천받을 때는 친박이 다 몰락했고, 예. 그래가지고 새 당 만들어서 거의 교섭단체까지 만들 뻔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친이가 몰락하고 친박이 등장하고 말입니다. 예. 이런 이 굴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호남세는 바꿔진 거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닮습니다. 그리고 이 4.29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호남이나 관악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결국 영남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선거 결과가 새누리당에도 나름대로 새누리당 내에서도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대선 잠룡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번 선거 결과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만 얘기를 했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런 역학관계가 좀 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역학관계까지는 지금 김무성 체제가 내년 공천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여당의 변화를 갈망하는 지지 세력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럴 때 이제 대안을 따로 찾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무소속을 지지한다든지 그런 변화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근데 사실 이게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하고 내부에 똑같이 양쪽도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계파의 구조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보다 훨씬 계파의 분할이 이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누리당은 비교적 단순해가지고 이쪽이 좀 문제가 있으면 이쪽이 나와서 개혁된 것처럼 보이고 또 이쪽이 좀 문제가 있으면 이쪽이 나와서 개혁된 것처럼 보이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도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몇 개가 올라가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되니까 보는 사람이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계보의 뿌리가요. 예. 한 계보가 지속돼서 연장돼 가는 것이고, 예. 새누리당에서는 그 계보가 소위 계보의 헤지모니가 그때그때 바꿔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보 헤지모니의 교체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교체가 없잖아요. 과거에 무슨 당 대표는 이 사람 저 사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당의 주류는 그 세력이 그대로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참 재미있는 선거가 될 거라는 것은 어제부터 갑자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번 선거에 관심이 그렇게 돼야 예. 우리 정치의 발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